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오전입니다. 어제 국토위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죠.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 두 번에 걸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전투에서는 일견 승리한 듯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전쟁에서는 졌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번에 우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씨, 박철민, 국제마피아파, 물론 김용판 의원 그 사진이 보면 잘못된 사진이다 그래갖고 김용판 의원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박철민 씨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철민 씨의 그 아버지가 본 게 1대, 2대, 3대 성남시 의원을 했고 그 부인은 또 변호사라고 그래요. 박철민 씨 자기 얼굴까지 까면서 근데 분명히 20억 전달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재명 시장과 차도 나누었다. 내 얼굴 까도 좋다. 자수서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 남았고 아마 이것은 계속 앞으로 이재명 지사에게 마치 어깨에 들러붙은 주홍글씨 마냥 따라다닐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한 이야기들이 더 나오겠죠. 두 번째, 이재명 씨, 박철민 씨 이야기 나오니까 웃었는데 그 하이에나의 웃음 속에서 이재명 씨 처음에는 당혹스러웠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어쨌든 자기들이 보니까 김용판 사진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뒤집어 엎으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합니다면은 이재명 씨 급소를 찔리니까 하이에나 웃음소리가 나오더라 하는 것이 또 확인되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 씨가 부분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18일 보면 이제 핵심은 뭐냐니까 하도 이재명 씨가 나는 단돈 1원도 받아먹은 적 없다 라고 이야기하니 이제 배임 문제가 주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까? 배임, 즉 초과 이익, 민간에게 어마어마한 단군 이래 최대의, 즉 1조가 넘는 최대 이익이 돌아갔을 때 그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처음에 삭제했느냐 그랬더니 삭제한 게 아니고 자기 입으로 분명히 얘기했죠. 삭제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추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8일은. 근데 어제는 갑자기 보니까 이게 그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갖다가 삭제를 했던 원래 없었으니까 삭제란 표현은 안 맞겠죠. 그 추가 조항 그러니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실무진의 두 차례에 걸친 보고를 갖다가 이른바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야기했더니 그게 뭐냐 딱 걸리는 배임에 걸린 겁니다. 배임에 걸려서 이것은 자칫 사법적 처벌을 갖다가 면키 어렵다는 판단이 뒤늦게 섰겠죠. 그러니 어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데요. 처음에는 초과 이익 환수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것을 추가하자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18일 얘기했다가 갑자기 배임죄, 딱 떨어지는 배임죄니까 그러니까 보고받은 적 없다, 기억나는 적 없다라고 보면 말을 확 180도 바꾸었습니다. 특히 지금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에 지금 가장 큰 깃털인 몸통은 따로 있죠. 가장 큰 깃털인 유동규 임명 과정에 대해서 임명 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아니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기획본부장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성남 경기도지사가 사실상 임명하는 경기관광공사 사장 이 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답니다. 이 어쩝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이와 같이 이른바 깜빡깜빡 건망증을 넘어서 부분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으니 과연 국정을 제대로 운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제죠. 어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한 건 했습니다. 막 투각투각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갑자기 유동규가 자살하겠다고 약을 먹었다고 하더라. 이거는 처음 나온 이야기입니다. 처음 유동규가 처음 이제 검찰이 오피스텔을 갖다 덮쳐서 압수수색 하려고 할 때 뭐 2시간 3시간 시간을 끄는 가운데 밖에 스마트폰을 버리고 막상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보니까 침대에 누워있는 아주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하는 보도는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하겠다고 약을 먹었다고 하더라 라는 이야기는 저도 매일매일 뉴스를 갖다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이재명 지사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확인한 겁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김은혜 의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김은혜 의원 MBC 기자 출신의 MBN에서 장시간 이른바 자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아주 촉이 빠른 언론인 출신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물었죠. 누구한테 얘기 들었습니까? 아니 그런 유동규가 자살하겠다고 약을 먹었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라고 하니 놀라지 마십시오. 이재명 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동규가 저 압수수색된 것이 한 20일 전인데 그 사이에 20일 동안 우리가 전혀 듣지 못했던 유동규가 자살하겠다고 약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으면 그 누구한테 들었는지를 기억 못한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국가 운영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침 보니까 원희룡 좀 대장동 게이트 1타 강사, 화천대유 1타 강사. 이 보니까 화천대유 1타 강사, 대장동 게이트 1타 강사로 원희룡 전 의원, 원희룡 후보가 떠오르니까 많은 제보가 원희룡 후보 쪽에 지금 쏠리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원체 보면 7년의 검사 생활 또 그 전에 보면 원체 전국 수석하고 그랬던 양반이니까 오늘 보니까 원희룡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이른바 일종의 공익 제보자죠. 누군가로부터 이야기 방송에 나서 한 얘기입니다. 들었는데 유동규가 2시간 동안 누군가와 통화했더라. 이 스마트폰을 던지기 전에 누군가 2시간가량 이야기를 하고 스마트폰을 던지고 그 다음에 자살을 하겠다고 약을 먹었는지 무슨 쇼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통상 아마 유동규 입장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보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유동규 잘 기억해 보세요. 처음 나왔던 얘기 유동규는 이재명의 밑에 유비 관우 장비 중에서 장비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비로 일컬어지는 사람은 정진상, 이재명 성남시장 정책실장, 이재명 경기지사 정책 기획관, 그 다음에 이재명 대선 캠프 부실장. 그 정진상이 유비고 다음에 유동규가 장비라고 했다고 합니다. 즉 보면 이 유동규는 그야말로 물불 안 가리고 마구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좀 무식하리만큼. 자,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마어마한 돈, 즉 김만배를 비롯한 남욱을 비롯한 정영학을 비롯한 이른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민간들이 경실련의 추정에 따르면 1조 6천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경실련이 나름대로 이번에 모든 자료들을 받아서 국회 제출된 자료들을 받아서 다시 경실련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더니 1조 8천억의 이른바 이익이 생겼고 개발이익이 그중에 성남시에 돌아간 것은 10%인 한 1822억인가 돌아갔고 그 이상은 더 못 갚게 돼 있었으니까 나머지 1822억을 뺀 1600억가량이 고스란히 민간에게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민간인데 이 민간이 많은 민간이 아니에요. 이 민간이라는 것이 성남 시민이 아닙니다. 민간이라는 것이 김만배, 정영학, 남욱, 그
그 다음에 뭐 유동규는 뭐 거기 700억 받기로 뭐 약정이 돼 있었다. 뭐 이와 같은, 근데 그와 같은 그 그림을 만든 설계자는 처음 9월 14일 이재명 씨가 본인 스스로 국회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한 대로 대장동 설계자는 바로 자신이 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나서 좀 불리한 이야기, 뭐 배임으로 처벌받을 이야기가 나오면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행정국장이 했다. 아니 내가, 그건 성남시장, 그건 핫바지로 한 겁니까? 누구 표현대로 만약에 지금 이재명 씨의 말이, 이재명 씨가 하는 그 궤변과 변명 그대로 이야기를 받아들여 주자면은 이재명은 무능하기 짝이 없는 허수아비 성남시장 4년 했고, 그 허수아비를 세운 사람들은 바로 대장동과 백현동 등에서 어마어마하게 수천 배, 참 저도 왜 그런 친구들은 몰랐는지 저도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한 5천만 원 넣으면은 무려 557억을 벌 수 있는데, 저 땡빚을 내서라도 5천만 원 은행빚 내갖고 내가 그런 친구 알았더라면 내 5천만 원 투자해서 577억 벌었겠습니다. 557억 벌었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일을 갖다 한 일말 그들, 이재명 씨가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토건 세력들, 토건 세력들의 갖고 놀던, 또 지금 박철민 씨 이야기대로 이른바 성남 국제 마피아들이 갖고 놀던 마리오네트, 인형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재명 씨 본인 스스로가 토건 세력과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조폭들의 마리오네트, 즉 꼭두각시였음을 갖다가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깨끗하게 사실은 이러저러저러해서 뭐 다 이렇게 해갖고 밑에 정진상이 유동규 밑에 해갖고 뭐 나 보면 경기지사 출마하는 좀 이른바 종잣돈 마련한다고 그래서 내가 해갖고 백현동 같은 경우는 4차례에 걸쳐서 결제했고, 저 대장동 같은 경우 했고 라고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습니까? 저 같으면 차라리 무능하기 짝이 없는 변호사라는 사람이 무능하기 짝이 없이 토건 세력과 조폭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였음을 갖다가 인정하느니 차라리 내가 사법적 처벌을 받겠습니다. 근데 안 그러죠. 그럴 리가 없죠. 이와 같이 이른바 부분적 기억 상실증을 보이고 있으니 김부선 씨와의 관계를 갖다가 기억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김부선 씨는 지금도 목에 핏줄을 세우면서 내가 머리 풀고 머리에 꼭 꽂고 당신과 함께 따뜻하게 보냈던 15개월, 1년 3개월의 그 따뜻한 얘기를 갖다 난 하겠다 라고 나오는데 기억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적 기억 상실증 환자, 이런 사람에게 과연 국가의 운명, 백척간두에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있을런지. 자, 이번에 마침 어제 오늘 계속 보니까 기자들은 전화가 와요. 이번에 이게 기자들이 보면 되게 이제 30대 초반, 많아봐야 중반입니다. 계속 보니까 지금 민주당 뭐 송영길이도 마찬가지고 저기 유인태도 마찬가지고 이재명이 선방했다 그러고 하니까 기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간단하죠. 전투에서는 이겼다니까요. 당연하죠. 지금 자기들은 온갖 철벽 방어막을 쓰고 뒤에 민주당 의원들의 엄청난 엄호 사격을 하는 가운데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나도 나온 게 없이 맨손으로 짱돌 들고 지금 달려든 꼴입니다. 그러니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전투에서는 이겼다니까요. 그러나 전쟁에서는 완벽하게 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확인한 것은, 국정감사 2차례에 걸쳐서 확인한 것은 박철민 국제 마피아 20억, 다음에 참 비열하기 짝이 없는 하이에나 같은 웃음, 웃음. 세 번째는 어쩜 그렇게 어제 그저 했던 얘기도 당장 까먹고만은 그 선택적 기억 상실증.
그러니 김부선 거 기억할 리가 만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미 이재명 옆에 딸랑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친구가 김남국이라고 변호사 출신의 의원이죠. 이 친구는 보니까 또 오늘 뭐 이 방송 저 방송 나와서 100억 원 이상의 홍보 효과가 있다. 100억 원? 이 1조 이상의 홍보 효과가 있죠. 그 홍보가 과연 어떤 홍보인지, 이재명이 그래 똑똑하게 그래 짱돌 들고 덤벼들고 맨손으로 달려드는 국민의힘 그 의원들 다 물리쳤다. 거기다 저 김용판 가짜 엉터리 가짜 뉴스 사진 냈다. 그게 100억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개명 대가리가 깨져도 이재명, 대가리가 깨져도 민주당의 사람들이 40%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이 얘기했던 강아지가 기호 1번을 달고 나와도 거기 찍습니다. 또 이른바 반 이재명, 여기 홍준표가 됐던 윤석열이 됐던 원희룡이 됐던 유승민이 됐던 무조건 40% 찍습니다. 문제는 20%, 가운데 있는 20%. 이 가운데 있는 20%가 바로 선거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가운데 있는 이른바 중간층이요, 중도층이요, 스윙 보터요, 때로는 고민하는 이들은 어떤 성향을 보일까요? 굉장히 냉철합니다. 합리적으로 따집니다. 그리고 내 이해득실을 따집니다. 과연 이런 선택적, 부분적 기억 상실증 환자, 나는 결코 이른바 김만배, 남욱, 유동규 같은 그런 이너서클에 들어갈 수 없는 99.99%의 국민들, 자칫 잘못하면은 대장동, 백현동에 살던 원주민 마냥 이러저런 마치 과거 소련, 그다음에 김일성 북한에서 지주들 땅 뺐듯이 강제 수용 국가에서 뺏어가서 그거 갖고 그 토건 세력들과 아사무사해갖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해주는데 여기에 나는 결코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중도층, 중간층들은 어떤 판단을 할까요? 과연 이재명 말을 믿을까요? 아니면 국제 마피아 박철민, 또 박철민이 뭐 자기가 큰 형님이라 불렀던 A씨, 준석 형님, 그 다음에 박철민의 아버지 말을 믿을까요? 점점점 김부선의 말에 신뢰도, 신빙성이 더 높아가는 이른바 이재명의 선택적, 부분적 기억 상실증,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어떻게 보면 유일한 팩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